일단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 짙은 화장을 하고 뭔가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적이지 않거나 소비 문화에 물든 존재로 이렇게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여자 얼굴 나라를 다스리는 여자가 황제가 되어서 외모를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마스크 같은 존재예요, 화장이. 안 끼고 나갔을 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화장을 안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또 받아서 항상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어떤 화장법이 더 나은지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티의 역사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인물을 보면 또 눈썹을 가지런하게 다듬고 입술하고 볼에 연지 화장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문헌인 서기를 통해서 보면은 고구려의 승려인 담징이 연지의 종자를 일본에 전래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화한 삼제도의 기록에는 일본인들에게 백제인들이 화장품 제조 기술이나 화장 기술을 전해주면서 일본의 화장이 시작이 됐다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Be wary of makeup and vain things. A girl's disposition must be pleasant. Wash one's face and comb one's hair in the early morning. But why sit in front of the mirror and paint one's eyebrows? 조선 시대는 유교를 너무나도 중시했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외모를 가꾸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김삼이당이 살았던 시대에 또 다른 남성들이나 여성들의 글에서도 발견이 되는 게 있어요. 이덕무라는 사람이 미용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걸 너무 사치스럽게 그리고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은 방탕하고 또 이제 음란하기 쉽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동시대에 빙허각 이씨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법이라든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일반 여성들은 담장이라고 해서 수수한 화장을 즐겼던 반면에 당시에 궁녀나 기생과 같은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염장이라고 해서 옷차림과 화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들어서는 화장을 완전히 금기시한 것이 아니라 서대부 여성들도 외적인 아름다움을 내적인 아름다움만큼 소중하게 여기고서 화장을 하는데 신경을 썼다. 여자 얼굴 나라를 다스리는 여자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바로 이제 화장용품과 화장 도구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모를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태평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게을러졌어요. 급기야는 도적들이 쳐들어오게끔 됐죠. It was but a few days before the country fell into chaos, and bands of thieves appeared throughout the land. The leader of the bandits was called Kunigong. He first conquered Mount Gwangi
and gave himself a new name, King Blackface. And within days, all of Mount Oak became a nest for bandits. 이 도적들은 바로 머리니 아니면 얼굴의 때 또는 이똥 그리고 잔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쳐들어온 도적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화장용품인 신하들이 한 명씩 나서서 예컨대 얼레빛과 참빛이 먼저 나서서 머리산을 공격을 하죠. The empress gave orders to her vassals to bring peace to the country. She made the vassal Kombaksal clean up Mount Ami and ordered Chayon to stabilize the rear of Mount Hukdu. 이 여행국전에는 독특하게도 도적대를 물리치는 그 과정이 화장하는 순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 전에 먼저 머리를 감고 잔털을 제거한다라든지 칫솔질을 한다라든지 여자 얼굴 나라를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이나 연지, 곤지, 뭐 밀기름, 머리기름 등이 등장해서 이 여자 얼굴 나라는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끔 되고 태평한 시절을 맞이하게끔 되었습니다. 예전에 세안에 사용되었던 재료로는 녹두나 콩팥 같은 곡물을 이용했는데요. 이 곡물을 가루를 내서 물에 풀어서 세안을 하면 그 사포닌 성분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동의보감 자체가 의학 서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부와 관련된 항목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콩이나 팥, 녹두의 효능들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기도 하고 복숭아 씨나 또는 살구씨에서 기름을 짜서 그것들을 얼굴에 발라주기도 하고 또는 머리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초 화장이 끝나면 분화장에 들어가는데요. 분화장의 재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가루나 또는 그 분꽃 씨의 가루를 내서 얼굴에 바르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하얗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황토나 또는 칡가루를 섞어서 피부 색에 맞춰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썹 화장에는 먹이나 그을음을 화장 위에 개어서 다양한 눈썹을 그리기도 했고요. 홍하나 또는 주사를 이용해서 붉은색의 연지를 볼과 입술에 발라서 좀 생기를 돋우는 그런 화장을 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경성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기존의 수공예적인 화장품 외에 기성 화장품이 소개가 되면서 여학생이라든지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화기 때 외국산 화장품들이 굉장히 고가였던 거에 비해서 박가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박 시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름이 박가분이라고 불렸는데요. 당시에도 큰 인기 때문에 한 달에 10,000개 이상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노드렁 사려 꿀떡 수시려 요생선 사려 말라깽이 못단 뽀이 굿모닝 호박 같은 저 아가씨 굿모닝 굿모닝. 그 당시에 사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된 옷들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이랑 좀 다르게 좀 화려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여자분들이 입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개화기 때가 딱 신문명이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문물을 하고 있는 여성이다, 모던 걸이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은 좀 티나게 화장을 해야 남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화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칠도 좀 더 두껍게 하고 좀 더 하얗게 해서 누가 봐도 신여성이다 라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남들 다 나 봐라 이런 느낌으로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야 조절되는 세상. 한 30년대 들어오면 패션과 그 여성의 화장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미의 기준이 약간 서구의 여성들의 미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피부 자체도 굉장히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또 눈썹은 가늘고 둥근 눈썹을 그리게 되고요. 색조 화장이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백신혜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치면 굉장히 이제 가느다란 눈썹에 짙은 화장을 한 한껏 꾸민 전형적인 그런 어떤 신여성의 이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백신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닌데 상당히 이제 문학사적으로는 중요한 작가죠. 주로 이제 사회 비판적 소설이 많았어요. 이 여성 작가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일찍 죽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 후반부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좀 자기 얘기를 많이 다룬 것 같아요. Astounded and confused, I could only stare at the exquisite appearances of Western women. In addition, every Chinese woman that I saw flaunted a permanent wave. The splendor of their physique and attire highlighted the curvaceousness of Chinese women altogether, provided a sight for sore eyes. I was merely a country bumpkin. I got off the rickshaw and started walking, half ashamed of my reflection in the shop windows. I regretted not wearing any makeup. That feeling did not arise from vanity, however. I had hoped to show off my Chosun clothes and let the world see that they were no less charming than their Western or Chinese counterparts. Yet, no matter how beautiful, the clothes could easily get ignored because of my grubby face. 중국에 가서 자기가 길을 다니면서 본 어떤 인상을 스케치한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의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서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런 꾸미는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같은 것도 이제 이 인용문에서는 보이지 않나. 신여성과 모던걸이 거의 또 여성 작가들과 겹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는 저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화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화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성 지식인들이에요. 염상섭의 이심이라든가 사랑과 죄 이런 소설을 보면 사실 당시에 화장하는 여성들은 이제 그 타락한 신여성. 화장한 여자는 일단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뭔가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짜고 하는 그런 여성. 사랑과 죄 같은 경우는 단발에다가 짙은 화장을 하고 어떤 남성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심이라는 작품은 감옥에 간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복을 입고 그리고 나와서 다른 남자 만나기 위해서 갈아입어요. 양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뭐 스타킹 신고 뭐 하이힐 신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화장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식민지 시대에 그런 화장하는 여성이 나온 거는 워낙 그런 새로운 신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이전의 구여성과 다른 지점들이 자기를 꾸미는 거. 그때는 그러한 화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품 속에 많이 등장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이 화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한 1960년대부터 다양한 화장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80년대는 굉장히 또 색도 강하게 쓰는 강한 인상을 남기는 화장이 유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 90년대 들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 듯 안 한 듯한 화장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exy women. Beautiful are women adorned with earrings, rings, bracelets made of tin, albeit not gold or diamonds. Even more so are heavily made up women, whose guileless faces shine like jewels underneath such thick layers of powder. 일단 이 시가 79년에 쓰여진 시이긴 한데요. 화장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지적이지 않거나 소비 문화에 물든 존재로 이렇게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쓰실 즈음에 사실 에세이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신촌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보았던 여성들에 대해서 여대생, 그다음에 여차장, 술집에서 뭐 일하시는 여성분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쓰신 에세이가 있어요. 과연 운이 좋아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 일하는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의 마음 같은 게 있나? 이런 식의 질타나 비난하는 어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들야자를 쓰세요. 그거를 얼핏 보면 마치 화장을 강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얼굴에 화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야한 여자가 훨씬 더 나한테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Women wearing no accessories or makeup appear far less innocent. They look fake. A face that reveals all with stark confidence overwhelms me, like a shameless dictator, like a foe or a snobbish patriot. A woman's made-up face, glowing with feminine instincts, is more appealing to lonesome men everywhere. It touches on something much more humane. Sometimes, when tears leave stains on the powdered cheeks of a woman, I give way to sentimental sorrow and find her endearing. 마광 선생님의 이러한 표현은 그 이전에 보통 이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정결과 순결과 뭐 청순과 순진과 이러한 이미지의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에 대한 상상력 이러한 것들을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선생님의 주장은 87년 이후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는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데서 일상과 뭐 문화의 민주화를 주장하시면서 개인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포착하려고 하신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경숙 작가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풍금이 있던 자리는 평단의 평가도 받았지만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끈 작품이에요. 그 여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상간녀,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유부남의 상간녀로 등장하는 건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이 소설을 쭉 따라가다 보니 서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면을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그 유부남 남자와 떠나기로 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집에 잠깐 돌아와서 편지를 써요. 그 남자한테. As if born by the sunlight of a late spring that filled the yard, she was fabulous. I had never seen until then a woman with such a milk-white face. I was young and had never once been outside the village. All the women that I had seen had been tough and irascible people, with hands chafed from hard work. So it was no wonder that my eyes popped out
at the sight of the milky whiteness of this woman. This is how she entered our house, coming through the gate with peeling blue paint, the same gate that my mother had walked out of and gone clean away. To become like her was indeed my hope for the future. 뽀얀 피부와 은은한 향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화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한테서 나는 노동의 어떤 땀의 채취랄까 이런 거와 비교되는 은은한 향내.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 여자를 왜 동경하냐면 사실 아들이 많은 집의 딸로 태어나서 오빠들 사이에서 치여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던 이런 일상을 살다가 그 여자가 와서 자기의 아름다운 걸 갖고 싶어 하는 누군가 뭐 그런 것을 욕망하는 이런 마음을 그 여자가 알아봐 준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불륜 남과의 관계에서도 그 수많은 일하는 여자들 중에 감기에 걸려 있는 자신을 알아봐 주어서 그 여자가 날 알아봐 준 것처럼 그 남자가 날 알아봐 줬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들여다보면서 독자가 그 상간녀,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상간녀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고 어쩌면 불륜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한 그런 소설이에요. 화장이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좀 늦게 일어났을 때나 시간이 없을 때는 조금 아플 때 그래도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될 때는 조금 굳이 화장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안 하면 또 어색하니까 윤희영 작가는 지금 대표적인 여성 작가고 요 몇 년 전부터는 어떤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연이 이제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었는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학창 시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Seon hated her bare face. It was so terrible that she couldn't stand looking at it. She was repulsed by the festering pimples all over her cheeks and forehead, as well as the pigmented skin around her mouth. Wearing makeup only made a marginal difference, but at least she felt as if she were clad in armor. Because of that very armor, everyone at school called her a slut. Although still irked by her own face, Seon stopped wearing makeup. Soon, people grew puzzled about her bare face. Are you feeling sick? What's wrong with your face? They kept asking one such question after another. But one thing was for sure, Seon's desire to look beautiful, which had dominated her body and controlled her mind ever so fiercely, was suddenly gone without a trace, like a lie or a joke. 이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자기 외모를 이제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화장을 한 거죠.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는 그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꾸밈 노동이고 코르셋이고 라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그거를 또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맥락에 따라서 화장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는 이런 거잖아요. 여성만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화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이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식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보자면 자기를 꾸며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 억압 이런 것은 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남성들도 화장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외모 지상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사회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화장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나를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나 자신에 집중하자는 그런 것들도 유행의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 사회에서 결핍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이 형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화장이 좋다 나쁘다 뭐 아니면 이것 자체가 꾸밈 노동이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의식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학교병 완전히 없었고 화장품 가게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방판이 더 많았어요. 당시에도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여대생들이 당연히. 선생님 홍대 교수셨는데? 아까 미대, 그러니까 예술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그 홍대에서 선생님 하시다가 연대 와서 느낀 어떤 여기까지.